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HLB 시세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께 좀 몇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HLB의 시세가 또 차트적으로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올랐다, 어디까지 내렸다, 수급이 어떻다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대시세 있죠. 근데 이 대시세라는 거는 위로 나오는 것도 대시세고 밑으로 나오는 것도 대시세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이제 급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밑으로 가면 급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한번 크게 위든 아래든 뻗어 나갈 때 딱 그 타이밍에는 직전에 대부분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냐면 뭐 열이면 열 그런 건 아니지만 시세가 수렴하게 됩니다. 근데 시세가 수렴한다라는 건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평균 시세들이 수렴하거나 어떤 중요한 지표들이 특정 가격대로 몰리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HLB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이냐, 장기 평선인 1년 평균치의 빨간 선도 내려오고 있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60일, 20일 이렇게 단기 평까지, 그리고 시세까지도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5만원에서 5만 5천원 사이로 지금 시세가 몰리고 쏠리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가지고 정배열의 흐름을 타려고 폼을 잡고 있죠.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배열을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거는 224일선을 돌파하면은 그건 정배열 초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그걸 캐치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아무튼 시세적인 측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1월 중에 나타나야 될 재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염두를 해서 놓고 봤을 때 위든 아래든 급등이든 급락이든 한번 지금 시원하게 나올 때가 됐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뭐 유튜버의 관점 이런 거 아니고요, 크리에이터의 관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라는 전제의 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전문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 3차 재신청 그리고 세 번째 CRL을 받을 확률 등등 여러 가지를 데이터와 통계로 분석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플레이어 입장에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플레이어의 입장, 플레이어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더 높습니다. 긍정적인 확률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회사가 쇼맨십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사실. 근데 특히 이렇게 바이오텍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본인들의 데이터가 자신감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전제 조건. 자신감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과, 근데 이 자신감이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통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OS가 몇 개월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들이 말하는 자신감이라는 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고 FDA 승인 가능성까지 열어서 이미 데이터를 다 도출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자신감을 드러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가 잘 나와야 자신감이 올라갈 거고, 그 자신감을 또 어떻게 실현하느냐는 FDA 승인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건데, 승인이 낮다라는 가정하에 얘네들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태까지는 진짜 오랜 시간 동안 HLB도 막 10년 넘게 임상을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임상에 대한 데이터를 좋게 뽑아내는 것까지, 이것까지는요,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 주요 인적 자원이나 주요 인사들을 여기에 초점을 둬서 배치를 하고 채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요. 근데 이게 이제 끝났다라고 딱 확신이 드는 순간, 이 정도 데이터면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제 판매와 경영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된다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판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다시 판매, 경영, 영업, 운영 이쪽으로 주요 인사들을 다 바꿔치워요. 그렇게 해서 갈아치웁니다. HLB가 최근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바 떤다라고 생각할까봐 이거 가지고 뭐 그렇게 스토리를 부여하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까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꼭 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연구개발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시판을 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경로와 과정들을 다 겪는 몇몇 산업이나 기술들이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을 보면 당연히 연구를 할 때는 좋은 데이터를 내야 되기 때문에 판매를 할 게 우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데에다가 모든 총력을 다 기울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인원들을 다 뽑고요, 기술과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판매를 하기 위한 또 그 다음 스텝으로 준비를 해요. 근데 HLB가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걸 한다고 무조건 승인이 나냐? 그건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FDA에서 승인을 내주는 건데 HLB가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 발목이 잡혔던 거는 CMC 때문인 거잖아. 최종 공정 때문인 건 다 아실 거고, 임상에 대해서 문제 없는 것도 다
아실 거고, 그러면은 이제 CMC 공정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해결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해결 다 했고, 2번이나 두드려 맞아서 해결 다 했고, 1월 정도로 다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태면은 사실 무난하게 또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들기는 드는데, 클래스 1으로 될지 클래스 2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은 이거는 시장에서 또 부정적으로 보겠지만서도, 아니 심사 기간을 좀 여유롭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지, 얘네 이거 진짜 다 뜯어봐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잖아요. FDA가 지금 인력이 안 되거나 심사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면 클래스 1보다는 2로 분류할 수 있는 거잖아요. 2로 분류했다 해서 기간을 꽉 채워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간에 발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는 악재다 호재다를 구분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데, 시장에서는 기회비용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 분명히 주가가 빠질 거란 말이야. 저는 오히려 그럴 때는 진짜 좀 많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오바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좀 절제를 하는 편입니다, 표현을.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보통은 이제 11월부터 길면 2월달까지, 이때까지가 바이오 섹터가 강한 그런 월이에요. 그래서 1, 2월은 바이오가 강한 달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이오가 작년 3, 4분기 때 주도주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1분기 초반에 조금 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한 순리니까. 그 다음으로 또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금리를 3월 정도에는 그래도 또 인하를 할 겁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를 동결했죠. 한국은행은 이제 더 내리면 큰일 나긴 하는데, 아무튼 미국도 어쨌든 금리를 더 내리긴 내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차기 연준 의장을 결정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파월 의장, 뭐 경찰 조사건들도 있었고, 아무튼 뭐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바이오가 불리할 건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놓고 봤을 때 오히려 HLB가 1월 달에 재신청만 똑바로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 나타나는 데이터들, 클래스 1이냐 2냐, 최종 승인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것들은요 어쨌든 FDA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직접적으로 회사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재신청까지는, 이것까지는 HLB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 회사가 움직이는 스탠스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뭔가 한방 할 것 같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기사를 띄운 것 같은 느낌이 있는 몇몇 기사들을 좀 봤는데, 담관왕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리보세라니 캄렐리주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 있죠? 가남, 이쪽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번 달에 어쨌든 재신청을 넣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잘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이제 오늘이 1월 15일이니까 내일 포함해가지고 11거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11거래일인데 이 11거래일 동안에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건데, 또 날짜를 꽉 채워가지고 발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뭐 그건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딱 냉정하게 이거를 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냥 들으세요. HLB 매수 관점이냐 매도 관점이냐, 그냥 극단적으로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있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한 주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HLB를 살래 말래, 그러면 저는 매수합니다. 물론 비중이 많지는 않게 한 적당히 한 10% 정도. 왜냐면 이번 달에 안 나오거나 FDA 승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변수가 너무 커요 사실은. 여러분들 50대 50이라는 확률, 이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되는 확률이 50이고 안 되는 확률이 50이다? 이거 되게 큰 거예요. 근데 회사만 놓고 보면 저는 매수가 맞아요. 근데 FDA를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주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또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1년 넘게 하루하루 빠짐없이 봐온 그 경험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라면 10% 정도는 매수한다. 근데 뭐 HLB나 HLB 그룹주들에다가 비중을 막 이빠이 많이 실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라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상에서 10% 정도의 비중은 HLB를 들고 간다?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저 원망하실 게 없는 게, FDA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맞잖아요. 네가 간다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주식 공부를 좀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좋은 건 맞아. 지금 현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로는 좋은 내용들이 많잖아. 인정하시니까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FDA에서 결과가 안 좋게 나와? 그건 막상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건데 그걸 뭐 어떻게 제가. 근데 그마저도 확률이 좀 낮다라는 거죠. 확률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100%가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1%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99에 걸리느냐 1에 걸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건데, 99가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이 확률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확률로 얘기하면은 무조건 된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서는 항상 제가 솔직한 얘기를 잘 못합니다. 좋은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좋게 들으시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 썩을 놈, 이 죽일 놈, 뭐 이러면서 악플 달고. 아무튼 오늘 뭐 대단한 브리핑은 아니지만서도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플레이어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들고 있는 게 맞다. 실제로 저도 지금 1000주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제가 한 5000주 정도 들고 있었는데 1000주 정도는 남겨놨죠. 뭐 여러분들께 계좌까지 다 까서 보여드렸었고,
그 정도는 들고 있어야 여러분들께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사거나 제가 팔 때 무조건 똑같이 사라 팔아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김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 그냥 공유만 좀 해달라, 그럼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유만 해드리는 거고, 어차피 한 배 탔으니까 뭐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가 좀 쉬기는 쉬지만 추가적으로 한두 종목만 제가 영상에다가 대놓고 몇 개 좀 언급드리면, 일단 1월 히든 종목 오늘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아직 매수가가 안 왔는데 그건 일단 조금만 더 볼게요. 뭐 급하게 하진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G2G 바이오가 이제 슬슬 반등 보이고 있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G2G 바이오를 조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수익 느낌으로 비만치료제 쪽으로 조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금, 은, 구리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놓고 봤을 때는 대한전선도 나쁘진 않은데 좀 화끈하게는 안 가네요. 이거 좀 참고하시고, 풍산 언급 다 드렸었고 12만 5천 원 이하, 그죠? 지금 글로벌 정세가 매우 안 좋잖아요. 풍산 구리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도 하고, 실제로 지금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빵빵합니다. 그죠? 수급 대박이죠. 그래서 풍산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실 로봇은 끝났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로봇이 또 이런저런 재료가 붙어가지고 급등을 하네요. 이렇게 저도 틀릴 수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틀리는 건 틀리다고 얘기해야지 뭐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봇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이 잠깐 단기적으로는 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로봇은 그냥 흘려보내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들고 있는 분들은 뭐 끌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2차 전지죠.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고체까지 보실 거면 레이크, 이수 스페셜 이 정도만 준비를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타가 밖에 히든 종목이나 정규반만 좀 따로 가져가는 주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비용을 지불하신 우리 정규반 회원님들께 드리는 게 맞는 거니까 좀 차별화돼서 리딩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 그냥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소리들을 주절주절 떠들어 봤습니다. HLB가 너무 중요한 시점이 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동안 진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는데 여기서 한번 큰 시세를 뿜어줄 때도 됐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반응이 크지 않아서 많이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다. 근데 그게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 그냥 참고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기대 수익 한 3배, 4배 정도 보고 있는 제2의 오름 테라퓨틱, 그쵸?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서 보세요. 얼마나 많이 올랐나. 제2의 오름 테라퓨틱이라고 제가 명칭을 지어 놓은 종목 있죠?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인데 실제로 1조 이상도 보고 있는 종목. 25년 6월 달에 1.5조의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1.5조치 기술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몸뚱아리가 3천억밖에 안 된다고요. 이런 건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3배 정도를 보고 있다라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추천을 못 드렸는데 조만간 조정 한두 차례만 더 나오면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제가 매수 추천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따로. 그리고 HLB 특이사항이 생기면 급등이든 급락이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드디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혹은 변수가 생겨버렸습니다 등등등 다양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코멘트랑 또 대응 전략까지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겁을 안 먹을 수 있는데요, 급등락이 보이면은 아마 또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문자 한번 보내드리는 거, 저는 어려운 일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그 소소한 거에 큰 힘이 되시겠죠? 그거까지 같이 준비를 한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미리 신청해 두신 분들께 제가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요, 링크가 2개가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는 위에 거, 컴퓨터로는 밑에 거, 편하신 걸로 꼭 미리 신청해서 여러분들 조만간 있을 큰 변동성에 보탬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